증폭기의 주파수 특성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오픈 서킷 타임 콘스턴트 메서드, 숏 서킷 타임 콘스턴트 메서드 요걸 소개를 하고 카먼 에미터 증폭기에 적용하는 방법을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픈 서킷 타임 콘스턴트 메서드는 이 고주파 특성, 고주파 밴드위스를 결정할 때 쓰고 숏 서킷 타임 콘스턴트 메서드는 저주파 특성을 결정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앰프의 전압 이득을 보데 플랫으로 그렸어요. 매그니튜드 보데 플랫이죠. 그러면 이 앰프가 이와 같이 로우 프리퀀시에서 잘리고 고주파에서도 이렇게 잘리는 특성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이 로우 프리퀀시에서 잘리는 것은 디카플링 캐패시터, 신호를 앰프에 결합한다고 쓰는 캐패시터 있죠. 디카플링 캐패시터 혹은 바이패스 캐패시터, 그런 우리가 일부러 외부에서 붙인 캐패시터 때문에 이렇게 저주파 쪽에서 신호가 앰프에 전달되지 않아서 안 나오죠. 그리고 이 오메가 H는 트랜지스터 내부의 캐패시턴스, 베이스 에미터 장션의 C파이라든지 베이스 컬렉터 장션의 C뮤, 얘들에 의한 로패스 필터링 효과 때문에 이 고주파 특성이 이 고주파 전압이득이 떨어지죠. 그래서 요 중간을 우리가 미드밴드라 그런다. 미드밴드. 오메가 L에서 오메가 H 사이를 미드밴드 하는데 여기는 일정하다. 요 전압이득이 콘스턴트 하죠. 전압이득이 일정하다. 그래서 지금 이 오픈 서킷 타임 콘스턴트 메서드는 오메가 H를 결정할 때 쓰고, 요게 오픈 서킷 타임 콘스턴트 메서드. 오메가 L은 숏 서킷 타임 콘스턴트 메서드로 계산할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앰프에 들어가기 전에 오픈 서킷 타임 콘스턴트 메서드로 이와 같은 RC 로패스 필터의 타임 콘스턴트와 밴드위스를 계산하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기본적으로 자, 요 입력 전압에서 어떤 전류가 흘러 들어와서 C1도 충전하고 이 C2도 이렇게 충전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입력에서 전류가 흘러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요 출력에 도달한다. 그래서 우리가 출력에 도달하려면 C1도 충전시켜야 되고 C2도 충전시켜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만 있으면은 이 시정수가 그냥 RC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전달함수도 알죠. 예, VO 같으면 하나만 있으면은 1 플러스 SRC. 그래서 얘가 밴드위스가 되죠. 나의 밴드위스는 1 오버 RC다. 마이너스 3dB 밴드위스가 이렇게 되는 걸 알죠. 근데 두 개가 있으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이걸 엄밀하게 풀면은 이제 복잡한 경우가 있으므로 간단하게 계산하는 법을 이제 하겠어요. 자, 요 하나 있을 때 이 C를 충전하는 데는 VI에서 7을 충전, 이 R을 하나를 거쳐왔기 때문에 이 타임 콘스턴트를 그 오메가 H의 역수지만 시정수, 그러니까 타임 콘스턴트를 RC라 그랬죠. C 곱하기 R. 그러니까 C가 보는 이 타임 콘스턴트죠. C가 보는 R을 곱해서 요게 나의 타임 콘스턴트, 요 회로죠. 그러면 이 두 개의 C가 있을 때는 C1이 보는 R이 뭔가? 자기를 충전시키려면은 이 R1을 통해야 자기가 충전이 되니까 R이다. 그러니까 C1이 보는 저항은 R이라는 거죠. 그래서 C1에 관계되는 시정수는 C1 곱하기 R1. C2를 봤더니 얘를 충전시키는 저항은 R1하고 R2가 직렬로 보여요. 그래서 C2는 R1 더하기 R2다. C2가 보는 저항. VI적으로 보는 저항. 그래서 전체 시정수는 이걸 더해서 한다. 그리고 자기의 밴드위스는 이걸 더한 것의 역수다.
그래서 이렇게 한 거죠. C1 R1 더하기 C2 R1 플러스 R2. 그래서 이렇게 시정수를 구하고 밴드위스를 구하죠. 오차가 좀 있어요. 어떤 데는 한 5%, 아주 운이 없으면 한 20% 오차가 나는데, 근데 뭐 10% 보통 이내니까 이렇게 써줘. 밴드위스 구할 때. 그래서 지금 요거를 이게 이제 오픈 서킷 타임 콘스턴트 메서드와 같은 개념인데, 자, 오픈 서킷 타임 콘스턴트 메서드란 뭐냐 하면요, 이 C1이 바라본 장을 계산할 때 지금 물론 여기서 C1이 바라본 C1에서 보이는 장, C2에서 보이는 장을 계산해서 지금 그걸 합쳐서 아까 오메가 H를 구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까 다시 쓰면은 C1 곱하기 이 RC1, C1에서 바라본 장이죠. C2 곱하기 RC2, C2에서 바라본 장. 자, 요게 3dB 밴드위스다. 오픈 서킷 타임 콘스턴트 메서드에 의하면. 그래서 RC1을 구하려면은 물론 입력은 다 없애버려야 돼요. 볼티지 소스가 0이니까 쇼트가 되겠죠. V가 0이므로. 그리고 이 RC1을 구하려면 다른 캐패시터는 오픈시키라는 거예요. 다른 캐패시터는 오픈, 없는 거하고 같다. 그냥 오픈. 그리고 요 C1이 보려면 C1도 빼버리고 거기다가 VX, IX를 해가지고 요 비율이 VX 나누기 IX가 바로 RC1이죠. 얘가 바로 RC1이다. 이쪽이 오픈되어 있고 C2가 오픈되어 있고 얘가 쇼트니까 이 R2 쪽으로는 전류가 안 흐르죠. 따라서 얘는 그냥 R1이다. C2를 오픈시켰더니. 자, 마찬가지로 지금 RC2를 계산하려면은 C1을 오픈시켜야죠. C1을 오픈. 다른 건 오픈시키고 C2도 없애버리고 거기다가 VX를 넣어가지고 VX 나누기 IX를 하면 되죠. 그래서 그 새로운 VX2, IX2를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C1이 오픈됐으니까 R1 플러스 R2죠. 그래서 아까 그하고 같은 식이 나왔다. 아까 그 딜레이, 타임 콘스턴트 딜레이를 구하는 걸 우리가 엘모 딜레이라 그래요. 엘모 딜레이. 그러니까 엘모 딜레이가 아직 안 나왔네요. 그러니까 요 RC 타임 콘스턴트를 구하는 방법을 이전에 연구한 학자의 이름을 따라서 엘모 딜레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아까 엘모 딜레이를 어떻게 계산했냐면은 이 V1 쪽에서 자기 충전하러 오는데 그 엘모 딜레이 C1은 R1만 보이고 C2는 R1 플러스 R2가 보인다. 이렇게 합쳐놓은 게 엘모 딜레이죠. 그래서 요걸 이제 우리가 아까 한계 경우에 따져서 요 전달함수하고 비교해 보는 건데 그래요. 그러면은 이그젝트 전달함수하고 한번 비교해 보면 이게 어떻게 될까? 자, 요 두 개 캐패시터 장치를 이제 그냥 풀었어요. KCL 한 두어 번 쓰면 나오겠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거 DC 게인은 1이겠죠. DC 게인은 얘들을 다 오픈시키면은 DC 게인은 1이니까 S가 0 넣으면은 1이 되죠. DC 게인은 과연 1이 맞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S 곱하기 R1C1, R1C2, R2C2 여기 나오고 S제곱이 된다. 그래서 요걸 감아두다 보면은 이게 아까 우리가 구한 엘모 딜레이하고 같아요. C1은 R1만 보이고 C2는 R1 플러스 R2가 보이는 거예요. 적어도 요 첫 번째 항하고는 정확하게 맞출 수 있다.
요건 이제 오차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어프록시메이션 한 거는 뭐냐면은 이 장치를 이 첫 번째 항으로 그냥 어프록시메이션 해버린 거예요. 얘는 떼버리고. 그게 엘모 딜레이이고, 그게 오픈 서킷 타임 콘스턴트 메서드다. 이거 완전히 0은 아니고, 그걸 좀 더 그거하게 말하면은 얘는 어떻게 어프록시메이션 했냐면은 이 전달함수를 1 플러스 S R1 C1 하고 1 플러스 S R1 플러스 R2 C2 이렇게 어프록시메이션 서로 곱한 거. 그리고 이걸 곱해보면 첫 번째 항은 정확하게 나오는데 요 두 번째 항은 뭐가 좀 더 붙어 나오죠. R1 C1 R1 C1 R2 C2 요 텀이 나오는 외에 지금 뭐가 S제곱 곱하기 뭐가 조금 더 붙었죠. R1 제곱 C1 C2 이런 텀이 얘가 부정확한 텀이 한 개 더 붙어버렸죠. 그래서 우리는 어프록시메이션을 이렇게 해서 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한 게 여기 보면 얘들이 바로 어떻게 보면 어떤 오메가 1이죠. 오메가 1. 그러니까 요 싱글폴에서는 자기의 오메가 1이 뭐냐면은 그냥 R1 C1 분의 1이죠. 얘는 오메가 2는 R1 플러스 R2 C2 분의 1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구한 그 오메가 H라는 것은 오메가 H가 뭐였나요? 요거 역수죠. 요거 역수. 요거 역수는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렇게 하면은 요항이 되죠. 요항. 요게 요항이에요. 그러니까 요렇게 하면은 R1 C1이 되죠. 왜냐면 이게 서로 역수 관계니까. 오메가 1 분의 R1 C1. 얘는 요거. 요 분모가 되죠. 그 식은 성립하죠. 그래서 오픈 서킷 타임 콘스턴트 메서드는 이 각각 C1만 생각해가 딴 건 다 오픈식이고 RC 타임 콘스턴트를 구해서 밴드위스를 한번 구하죠. 자기 C1 곱하기 자기가 본 R1분의 1. 그러니까 얘는 C1 곱하기 RC1이죠. 얘는 C2 곱하기 RC2예요. 그것들 다 더하면은 자기 밴드위스의 역수가 된다. 다 합하면. 모든 캐패시턴스에 대해서. 그게 오픈 서킷 타임 콘스턴트 메서드다. 그래서 정확한 식하고 지금 우리가 어프록시메이션 한 식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죠. 약간 부정확한 텀, R1 텀이 하나 더 붙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도미넌트 폴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도미넌트 폴이라면 여기는 이제 폴 두 개가 있는 거죠. 이 이차함수니까 폴이 두 개예요. 두 개. 폴 두 개가 있다. 그지? 두 개. 폴 두 개. 여기도 폴 두 개. 그래서 보통 도미넌트 폴이라는 개념이 뭔가 하면은 자, 도미넌트 폴이 여기다 도미넌트 폴 얘기를 합시다. 도미넌트 폴. 자, 2차 전달함수에서 자, 내가 폴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한 폴 크기가 무지 작으면은 얘 다른 폴은 아주 하이 프리퀀시 폴이에요. 얘를 이름하여 도미넌트 폴이라 그런다. 도미넌트 폴은 이 작은 폴을 도미넌트 폴이라고 해요. 크기가 작은 폴. 그래서 얘를 전개하면은 HS를 전개하면은 1 마이너스 S 1 over P1 1 over P2 S제곱 P1 P2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P1이 작음으로 이 P2를 무시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P1의 크기가 P2보다 훨씬 작으므로 P1분의 1이 P2분의 1보다 훨씬 크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뭐냐면은 이 도미넌트 폴은 요 S항에 붙은 그 역수가 도미넌트 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와 같이 이런 전달함수식에서 도미넌트 폴이 우리가 도미넌트 폴이라고 가정하면 하는 한계가 보통 이게 일반적으로 성립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도미넌트 폴이 있다고 가정하면 얘가 바로 그 도미넌트 폴의 역수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요 전달함수에서도 보면 얘가 도미넌트 폴의 역수가 되는 거죠. 도미넌트 폴이 가정을 따르면 따라서 이 approximation 얘가 approximation이죠. 얘는 exact 두 개의 도미넌트 폴이 일치한다는 거죠. 정확하게. 그래서 적어도 도미넌트 폴은 일치한다. 그래서 이걸 이제 스파이스로 이렇게 한번 돌려본 거죠. 스파이스는 지금 어떻게 돌렸나요? 이걸 지워야겠다. 도미넌트 폴 이만큼만 지웁시다. 그래서 이 회로가 어떻게 생겼냐 보면요. 지금 어떤 입력 V가 있어요. 예, 입력 V가 1번 노드가 있군요. 여기에 2K가 있고 2번 노드가 있고 3K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3번 노드가 있고 4마이크로 1마이크로가 되어 있군요. 자, 그래서 얘 엘모 딜레이를 여기다 표시를 했어요. 1마이크로가 보는 건 엘모 딜레이는 자기는 입력을 쳐다봐야 되니까 얘는 오픈시켜 버리고 2K밖에 안 보이죠. 그래서 얘가 2K 1마이크로예요. 그러니까 얘는 2K하고 1마이크로만 보이는 거예요. 같은 VI예요. 1번 노드에서. 이건 A번 노드고 2K 1마이크로. 그 자기 시정수는 2ms가 되겠죠. 요거는 보면은 같은 1번 노드를 했는데 얘 4마이크로가 보는 건 5K겠죠. 2K, 3K 합쳤으니까. 그래서 걔는 노드는 1번인데 VI는 공유하고 있죠. 1번 노드는 5K에다가 4마이크로. 그래서 지금 얘가 보는 RC 4마이크론을 보는 장은 얘 오픈시켜버리면은 OK가 보이죠. 얘는 0으로 만들고. 그래서 OK 4마이크로를 달았다. 그래서 얘는 B다. 그래서 AB하고 이 3번 노드가 어떻게 되는가 그걸 스텝을 집어넣어 봤죠. 그래서 스텝 입력을 0에서부터 1로 2로 올렸군요. 1로 올리고서는 자 봤더니 빨간 거는 A 그러니까 A가 2K에다가 1마이크로 타임 콘스턴트가 2ms짜리 얘는 B다. 5K에다가 4마이크로 그죠? 얘 타임 콘스턴트가 20ms 얘는 2ms 엘모 딜레이는 22ms가 되겠죠? 근데 이 노란 거는 3번 노드 노란 거는 50% 딜레이 타임을 따졌더니 얘는 1.387ms A가 B는 얼마죠? 13.87ms네. 타임 콘스턴트가 10배가 되었으니까 50%도 10배가 된다. 요거 50%, 이거 50%죠. 지금 이렇게 시간을 따져본 거예요. 50% 도달하는 시간은 15.64ms. 그래서 앞에 두 개를 더하면은 A, B를 더하면은 값이 15.26인데 15.64보다 한 2.5% 별로 차이가 안 나죠. 뭐 2.5%면 굿. 정확하게 시뮬레이션 한 것이나 엘모 딜레이로 구한 거나 상당히 비슷하다. 자, 이거 주파수에 대해서 해보면은 자, 요게 자, 이 프리퀀시에 대해서 지금 AC 어널리시스를 했죠. 그래서 AC 어널리시스를 해가지고
그래서 마이너스 3dB 밴드위스를 찾았을 거예요. 마이너스 3dB 밴드위스가 0.707이죠. 스퀘어 루트 2분의 1 되는 거. DC 곱하기 0.707 되는 그 주파수를 찾은 거죠. 자, 그래서 봤더니, 요 3번 합친 거의 주파수는 얼마인가요? X가 7.6Hz가 됐네. 자기 두 개 합친 거는 7.6Hz, 3dB 주파수가. A는 봤더니, 얘가 A인가 봐. 얘는 A죠. A는 주파수가 79.36Hz네. 3dB가, 마이너스 3dB. 요 B는 주파수가 7.937Hz가 됐군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 계산하는 식이 있었죠. 1 over 오메가 H는 1 over 오메가 1 플러스 1 over 오메가 2라 그랬죠. 그래서 그게 성립하나 봐요. 그래서 요건 A고, 얘 B인데, 그 주파수를 1 over 오메가 1, 1 over 오메가 1 더했더니 1 over 7.2가 나왔어요. 근데 얘는 워낙 7.6이거든. 스파이스로 하면 요 7.6Hz가 됐어. 3번이. 그거보다 한 5% 작다, 그지? 5% 작아졌죠. 아까 시정수는, 시정수도 좀 작고, 주파수도 조금 작네, 그죠? 주파수도 약간 작게 나왔다. 5%. 그 정도 오차다. 오픈 서킷 타임 콘스턴트 메서드 혹은 엘모 딜레이가 같은 개념이죠, 둘 다. 이건 5개를 RC 1K 1마이크로 부야에다가 5개를 이렇게 잔뜩 달아는 거예요. 똑같은 걸 1K 1마이크로 이렇게 여러 개 달았죠. 1, 2, 3, 4, 5. 그렇죠. 캐패시터 5개 달았다. RC를 5개를 이렇게 달았을 때, 그래서 각각 1마이크로가 보는 거는 저항은 1K고, 요 1마이크로는 2K, 요 1마이크로는 3K. 그러면 엘모 딜레이가 어떻게 되나요? 엘모 딜레이는 1마이크로가 한 개는 1K, 요 1마이크로는 2K를 보고, 요 1마이크로는 3K를 보고, 저 1마이크로는 4K를 보고, 얘는 4K를 보겠죠. 마지막 1마이크로는 5K를 보고, 그러면 시정수가 미리세컨드니까 663이네. 12, 15 미리세컨드인가 봐. 그제? 10 미리세컨드가 나왔지? 계산값이? 잘못 계산했나요? 663, 12, 15인데 하나 빠뜨렸나? 잠깐만요. 5 시리즈 커넥션. sorry. 이건 그냥 엘모 딜레이고, 얘는 50% 포인트예요. 이렇게 쑥 올라가는데, 그 50%, 2V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50%를 잡았더니, 그 값은 다르죠. 그래서, 자기가 잡은 얘가 지금, 이걸 진짜 스파이스로 돌린 거고, 그랬더니, 얘가 8.44ms가 나왔죠. 도착하는데, 1V 도착하는데. 그래서 요 위에 X 값들을 다 합했더니 10.4. 와, 여기는 23% 에러가 났네. 에러가 많이 났죠, 여기는. 이런 건 워스트 케이스다. 자, 지금까지는 오메가 H, 하이 프리퀀시, 그러니까 지금 로우 패스 필터였죠. 지금까지 다 한 건. 이와 같이 로우 패스 필터에서 로우 패스 필터의 하이 프리퀀시 쪽 밴드위스를 계산할 때 오픈 서킷 타임 콘스턴트